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면사포를 써야 돼서 이마를 까야 되니까 이 이마가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마 필러를 했을 때 강남 언니처럼 이게 돌고래 이마가 될 것 같다. 또는 인터넷에서 짤을 봤는데 물공처럼 퍽퍽 눌려가지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마를 봤는데 다 저렇게 되냐? 궁금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마 필러는 정말 잘하면 자연스럽고 예뻐질 수는 있는 시술이지만 잘못 받으면 사실 그 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마 필러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잘 받는 방법과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손닥터 이현주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필러를 제 얼굴에 시술을 했던 계기가 이마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을 시술하다 보니까 남들이 예뻐지는 걸 보니 나도 좀 예뻐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마에 여기 살짝 굴곡 있는 것만 좀 잘 채우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9년 전에 제 이마를 시술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사실 필러가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 아쉬운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도 사실 했고, 그리고 3개월 전에도 제 이마에다가 셀프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제 얼굴을 하는 만큼 제일 애정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자기 얼굴도 안 하면서 남의 얼굴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시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마 필러는 그냥 볼록하게 만들면 다 이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마는 얼굴의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되게 넓은 부위입니다. 이 이마를 볼 때 정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45도도 중요하고 90도 얼굴도 매우 중요하죠.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마가 예뻐야지만 저 사람이 원래 이쁜 이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특정 각도에서만 예쁘다면 뭔가 모르게 조명이 예쁘진 않을 겁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고 나서 불만족한 계기는 조명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상황에서 특정 방향에서 이런 조명을 받을 때 그늘지는 부위가 있으면 얼굴이 울퉁불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울퉁불퉁함이 없이 매끈하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이마를 선호하시는데요. 이럴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술을 할 때 정면 얼굴도 체크를 하고 측면 얼굴도 체크를 하고 45도도 체크를 하는데, 누워서 시술을 하고도 다시 세워서 조명에 따라 이 얼굴이 꺼져 보이는 데가 없는지를 또 한 번 체크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기가를 하시고 나서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도 저 이거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이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마를 부분적으로 채우려고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만 고민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말 그대로 해드리면 이 부분은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채우면 이 경계져 보이는 느낌이 발생하게 되고, 얼굴형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썹뼈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이마가 얼마나 누웠는지, 그리고 광대뼈가 돌출돼 보이면서 관자가 꺼진 건 아닌지, 그리고 측면에서 다 봤을 때나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가 세모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계란형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의 사이즈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얼굴의 이마가 너무 좁은데 제가 이마 필러를 했을 때 이마가 더 좁아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마가 너무 넓어서 필러를 하면 이마가 더 넓어 보이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디자인에 따라서 이마가 좀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좁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얼굴에서 봤을 때 이 컨벡스라고 하는 조금 돌출된 이마 뼈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 컨벡스한 느낌을 조금 더 위로 잡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마의 넓이가 좁아 보이기도 하고 넓어 보이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조명이 어디에 내리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봉긋한 사람이 있고 약간 요렇게 둥근 느낌. 그래서 이마의 각이 조금 더 직각으로 전체적으로 둥글게 있냐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냐에 따라 조명이 이쪽에 비춰지기도 하고 이쪽에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쪽에 비춰지면 이마가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고 이쪽에 조명이 더 많이 머물게 하면 여기 뒤쪽에 면적이 좀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서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는 것 같은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이마가 좁아 보이도록 시술을 하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이마에 이제 헤어라인 부분을 모발 이식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마가 너무 좁은 환자분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명이 위에 갈 수 있도록 윗부분까지 같이 채우고 이마 제모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결국은 넓은 이마랑 좁은 이마 둘 다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넓은 이마를 좋게 보이고 좁은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숙련된 시술자가 잘 시술해서 디자인해서 더해야지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의 얼굴형을 잘 파악하고 디자인을 잘해주는 미적 감각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국인들은 사실상 가운데가 좀 더 볼록한 거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중국 환자분들은 이마의 조명이 여기에 가운데에 꽂히는 것보다 사각형으로 이마가 보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좁다는 기준이 단순히 이 기준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준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넓어지게 하지만 이 가로도 좀 폭을 넓어 보이게 하면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엄청 중요하죠. 진짜 인터넷에 보니까 이마 필러 하면 자꾸 흘러내린다는 얘기 많은데 이거 사실인가요, 원장님? 사실 제 얼굴에 필러를 9년째 하고 있는데 만약에 흘러내렸다면 제 얼굴이 이미 흘러내렸어야 되겠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필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필러를 어느 층에 넣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마 필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뼈 위, 골막 위에다가 시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마는 일단 이 오비탈 림이라고 해서 눈썹뼈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필러가 흘러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굴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얼굴에는 섬유성 밴드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러가 그렇게 그 막을 뚫고 이동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다만 이동 가능한 범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근육 움직임이 자주 발생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까지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아예 생뚱맞게 딴 데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상상력은 해롭다. 근데 인터넷 사진 보면 코도 이렇게 막 부어있고 막 이런 사진인데 그럼 그건 필러가 아닌가요? 그럼요. 부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마 필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아바타식입니다. 필러를 하면 일단 박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박리한 다음에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당일에는 박리로 인한 붓기만 있습니다. 박리로 인한 붓기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울세라를 하거나 아니면 프락셀 레이저를 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정도의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날부터는 이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끌어당겨지게 되는데요. 이 삼투압은 인체 삼투압과 이 필러 삼투압이 같지 않아서 이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삼투압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마가 갑자기 빵빵해졌죠. 그래서 2, 3일 차까지는 이마가 더 봉긋한 느낌이 들다가 4, 5일 정도 지나서 일주일이면 그 붓기가 다 사라지죠. 내려갈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 얼굴 계속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9년째 제 얼굴에 계속 필러를 넣고 있지만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이동하진 않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필러가 그렇게 쉽게 이동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가 내 이마에 많이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양이 부족해서 문제지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양이 많으면 일단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건 부족한 양 때문에 오히려 이마가 울퉁불퉁해 보이고 특정 부위가 나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의 면적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마인 만큼 사실상 너무 적은 용량으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불만족한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눈썹 위에 이 부분, 헤어밴드 한 것처럼 꺼진 환자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각보단 3cc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관자까지 꺼져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채우면 갑자기 이게 단차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형과 꺼진 정도에 따라 필요한 용량을 잘 선택해서 넣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2cc, 나는 3cc 이렇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마 누르면 물컹물컹해지는 요 이마 진짜 필러 잘못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 필러를 하고 약간 진짜 물공을 그냥 쭉 하고 누르면 슬라임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그런 분들은 사실 녹여야지 되거든요. 녹이고 다시 하셔야 되는데 왜 대체 이런 현상이 생길까? 사실 필러는 붓는 건 아닙니다. 보형물을 넣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는 정도는 다 돌아오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약한 자극에도 진짜 이렇게 물공을 쭉 하고 아니면 슬라임을 쭉 누르면 누른 대로 이렇게 움푹 패여 보였다가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대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필러가 꼭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좋은 필러를 사용해도 그럴 수 있는데, 이마는 사실 가장 안전한 층이 골막이라고 하는 위에다가 필러를 넣는 게 가장 안전한데, 이렇게 가장 안전한 층에다 넣으려면 캐뉼라를 이용해서 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박리해서 잘 깔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10cc 넣어서 그래, 8cc 넣어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기에 정말 예외적으로 진짜 누운 이마여서 막 11cc까지 넣은 환자분들도 있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적은 용량으로 왜 물공이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특정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가 몰려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마는 넓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넓은 이마를 고르게 잘 깔아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갑자기 여기를 막 이만큼 한 사이트에다가 이만큼의 두께로 넣으면 당연히 얘는 말랑말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쑥 하고 들어가 보이는 현상이 더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에 근육과 지방층이 조금 튼튼하신 분들은 캐뉼라를 넣을 때 이 사람은 필러를 좀 잘 받아들이겠구나, 이 사람은 피부가 되게 얇네, 이렇게 시술자가 알 수가 있어요. 피부가 받아들이는 정도의 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술자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 필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나는 통증에 예민한데 재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수면이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저도 제 이마를 셀프로 할 만큼 이마는 신경 차단 마취만 잘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차단 마취가 너무 잘 돼서 이마 필러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입술이 더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좀 종종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마의 신경을 관장하는 감각신경을 잘 마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 차단 마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비를 잘 시키고 나면 얘네가 조금 커버가 잘 안 되는 부위가 살짝 있는데 바로 사이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시고, 여기 이제 이 이마 가장자리를 살짝 통증은 느끼시긴 하지만 필러 안에 마취제가 있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마 필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 같은데, 또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마도 트렌드가 있을까? 라는 거일 것 같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원하는 이마는 일명 승무원 같은 이미지, 그래서 얼굴은 계란형으로 보이고 이마는 전체적으로 다 둥글게 이어지는 느낌으로만 원하는데, 이렇게 막 볼록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예뻤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부터 항상 가장 롤모델로 삼았던 이마는 김태희 씨나 한가인 씨 같은 이마였습니다. 이마가 이쪽부터 높이가 있으면서 동글게 약간은 볼륨감은 있지만 과하게 보이진 않고 얼굴형이 전체적으로는 갸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선호했는데, 저희 병원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필러 시술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좀 더 트렌드를 이끌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은 사실 눈썹 뼈를 좀 더 강조하고 이마가 나오는 걸 원하진 않는데 조명을 이렇게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명 송혜교 이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송혜교 씨는 대표적으로 우리 이마 미녀라고 해서 언급하는 연예인은 아닌데, 송혜교 씨를 봤을 때 이마가 적당히 볼록하진 않은데 그냥 나쁘지 않게 매끈하고, 근데 눈썹뼈가 약간 이렇게 보이면서 그냥 봤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얼굴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아, 중국인들은 좀 더 이러한 이마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한국인한테 조금만 수정해서 적용을 하면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렌드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얼굴도 셀프로 시술할 만큼 참 애정하는 시술이 필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마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형을 좀 더 예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바꿔줄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이마 필러도 사실상 잘 알아보고 내 얼굴에 맞춰서 시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넣는 시술이 아니거든요. 그냥 넣기만 하면 그냥 볼록해지긴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했다간 돌고래 이마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내 얼굴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걸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시술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손닥터 이현주 원장이었습니다.